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6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두각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각. 두각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죠. 그냥 단순히 두각만은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야, 그 친구가 정말 두각을 나타냈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는 머리를 뜻하거든요. 그 머리를, 라는 말에 가지는 다른, 머리란 글자가 만드는 다른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각. 두는 앞에 시간에 했습니다. 원두막 할 때도 이 두자가 나왔죠. 머리 두입니다. 각은 이렇게 뿔을 얘기합니다. 뿔. 예. 뭐 녹각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뿔이라는 거는 이런 뿔도 있고, 또 삼각뿔, 세모처럼 생긴 건 삼각뿔 모양이라고 할 때도 그때 뿔입니다. 각입니다. 자, 이 각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죠? 뿔이라는 것은 동물의 뿔은 뿔났다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뿔이 위에 생기죠. 이렇게. 고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고기라는 뜻이죠. 이것이, 고기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몸에 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밖으로 돌출돼서 딱딱해진 것이 뿔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뿔이 솟아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막 굽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리된 것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고기 육자가 사실은 좀 발전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뿔입니다. 뿔과 이 자체로 부수자죠. 그래서 뭐 이렇게 풀고 뜯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외우셔야 돼요. 네. 자, 근데 두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머리의 끝이다. 각은 뿔은 맨 끝에 나죠. 뿔은 항상 끝입니다. 네. 그래서 머리의 끝이다 하는 것인데, 글자 해석은 이제 여러 중에서 특히 뛰어난 학식이나 재능을 얘기한다. 머리의 끝. 예를 들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워 놓는데 다 비슷합니다. 근데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이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두각을, 머리 끝이 아주 더 올라왔다, 제일 올라왔다. 그래서 두각이 보이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낸다. 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을 한자로 쓸 때는 사실은 이렇게 볼견자를 써서 현두각이라, 현두각. 보인다, 나타낸다. 예. 볼견이지만 또 현으로 나타내는 현자로도 씁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제 두각이다. 두각에 관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인터넷에 두각, 유래, 뭐 이런 어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자와 관련된 낱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빽빽이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한자의 어려움이 사실은 그것이에요. 뜻이 하나만 있고 하면 발음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발음은 거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뜻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머리두는 머리두 표준적인 훈으로만 외우기 때문에 이 글자 보면 머리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머리란 뜻에서 더 발전된 다른 뜻으로 쓰이는 낱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도 그 낱말 오면 뜻이 안 통합니다. 이제 머리만 대입을 시키면. 그래서 뭐 그걸 다 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치 않다 할 때는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것이 그 두자였어? 그것이 머리 두자였어? 하는 것이 나옵니다. 네. 자, 일단 처음에는 머리란 뜻이겠죠? 두건, 머리에서는 이렇게 수건, 두건, 두개골. 이건 개는 이렇게 뚜껑이란 뜻이거든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뚜껑이 되는 뼈다. 두개골, 네, 두개골. 두뇌, 머리에 있는 뇌를 얘기하죠. 두발, 머리에 나는 털을 얘기합니다. 두통, 아유, 머리 아프다. 그 다 머리입니다. 이건 다 머리로 그냥, 머리두 하면 이 뜻이 다 통합니다. 이것도 좀 통합니다. 우두머리, 여기도 역시 머리가 있거든요. 우두머리. 꼭 머리를 뜻하지 않더라도 우두머리다, 대빵이다 하는, 예. 두목이라면 뭐 설명 안 들어도 알겠죠. 두령이다. 이것도. 네. 자, 이제 처음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머리라는 것은 사실은 메뉴에 있으므로 좀 처음이라든지 이런 것과 좀 통하는 뜻이 있겠죠. 처음이다. 초두.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첫머리라기보다, 뭐 첫머리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처음이다. 여기도 최초고, 두도 처음이다. 초두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첫 번점이란 그런 것이죠. 연두 기자회견, 뭐,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다 할 때, 뭐, 연두 교수를 발표한다 할 때, 연두는 그 해의 처음이다. 그 해의 첫 부분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모두 하는 것도, 이 모자도 이거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모두. 이 글자 재밌는 글자이지만 여기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모두도 처음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얘기를 하거나, 또 연설을 하거나 이럴 때, 나중에 가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할 때, 그때요. 그때도 모두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머리는 위에 있으므로 앞일 수도 있습니다. 가게 앞, 점두. 그 다음에 역 앞이다. 진두 지휘한다. 진의 앞에서 지휘한다. 물론, 역두란 말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점두란 말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금융권에서는 아직도 좀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관습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달리는 이제 별로 쓰지 않습니다만, 진두 지휘한다. 장군이 앞에서, 장교가 앞에서, 윗사람이 앞에서, 진의 앞에서 지휘한다. 진두 지휘. 나를 따라라. 나가서 싸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라 하면서 앞으로 나간 진두 지휘죠. 그 진의 앞이다 하는 것, 앞쪽이라. 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근처라든지, 언저리라든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시위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두 시위를 한다 하면, 길가란 뜻이거든요. 두는 머리예요. 길머리. 그것은 가두 시위라는 것은 길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그 부근에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골목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길 부근에서 한다 해서 가두 시위. 네. 그리고 어떤 교두라는 거 있어요. 어떻게 이제 교두보를 마련했다 할 때 이건 다리 언저리예요. 이렇게 강이 있는데,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에 적이 있고, 이쪽에 또 아군이 있다 했을 때, 쳐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진격을 해야 될 때, 다리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다리가 있을 때, 여기를 쳐들어가기 위한 어떤 진지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일단 그것부터 점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일 수도 있고, 또는 이쪽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 부근에 보루를 만든다. 다리 언저리, 다리 근처에. 그래서 교두보를 일단 마련을 해야 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원래 군사들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먼저, 근데 여기에는 잘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 진을 치려면 공격을 해오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여기를 일단은 우리 진지로 만들자. 교두보를 만들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쫙 들어간다. 이런 교두보 할 때, 다리 부근이다. 다리 쪽이다. 부두가는 이것이 이제 부두라는 뜻이죠. 배를 이렇게 대는, 정박하는 것이다. 원두란 말도 있어요. 원두. 앞에 우리가 원두막이란 말도 해봤습니다만, 또 원두 커피도 했는데, 여기에서 원은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원두. 원은 이제 근원인데 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덜판이에요. 덜판 부근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은 좀 있었을 건데, 성동원두. 특히 옛날에 고등학교 야구 같은 거 할 때 중계방송을 합니다. 고등학교 야구가 예전에는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할 때, 여기는 성동원두 동대문 운동장입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동원두예요. 성동의 원두란, 원은 덜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는 언저리라 했죠. 그 덜판 부근이란 뜻이에요. 성동은 어디냐? 서울성 동대문이죠. 서울 도성의 동쪽이죠. 그 서울성의 동쪽이 동대문이죠. 동대문 벌판 부근. 여기는 동대문 벌판. 동대문 앞 벌판 부근에 있는 동대문 야구장입니다. 할 때. 지금은 바뀌었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저희 세대에는 그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성동원두, 동대문 야구장입니다. 할 때, 성동원두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두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추억 속에 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를 들어 1970년도, 80년도, 그런 다루는 소설 속에서 야구 중계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런 말이 소설 속에 나왔을 때, 물론 그 시대에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조사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두 발표한다. 구두 시험이 있다. 또는 요즘 구술 시험 이렇게 또 많이 합니다만, 구두 발표. 이 구두입니다. 입구자입니다.
자, 입 언저리도 아니고 그냥 입을 뜻하는 거예요. 구두. 입 머리도 아니고 입 처음도 아니고 입 앞쪽도 아니고 입 근처도 아니고 그냥 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라는 것은 어쨌든 말을 만드는 어떤 말조사 그렇게 쓰였다. 화두. 자, 화두를 스님들이 이렇게 뭔가 동한 거 하한 거 하면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화두. 말을 이렇게 뭔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머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머리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말을 꺼내는 시작하는 처음이다. 그러면 화두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이렇게 내가 생각해야 될 어떤 공안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그것을 화두라고 한다. 여기서 특별히 머리란 뜻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염두에 둔다. 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과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염두에 둔다는 것은 염에 둔다, 생각에 둔다. 두는 그냥 그 따라 붙는 그런 도와주는 조사 역할이다.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것도 꼭 머리부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간다, 나오너라, 암행어사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렇게 해서 두라는 글자가 우리가 친근한 글자이고 많이 쓰는 낱말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사실은 이걸 다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쓸 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대략 통하기도 하고 막 모르고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이런 걸 알면서 한자 공부에 재미를 좀 붙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